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115강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기본 활동과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행위가 소득활동, 소비활동, 재산활동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안세 재경저널에서 2017년 교육경영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첫 페이지, 6페이지에 이렇게 제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관심 갖고 사람들이 또 물어보기도 많이 하길래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세금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기본 법적 규정만 쓴 거에 한 70%쯤 되고 이거 말고도 한 30%가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한 권에다가만 편집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금이 참 많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이제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세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이고 지방자치에 쓰는 돈인데 이제 국세에서 또 일부를 일로 보내기는 하죠. 보내긴 하는데 어제 징수 주체가 국가의 국세청이다. 국세청이 내국세, 관세청이 관세,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에는 이 납세과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데, 자, 직접세 중에서 자기가 부담하면서 자기가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법인세는 이제 10%, 11%부터 27.5%까지 쭉 소득이 올라가면 다단계 누진세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소득세도 6%부터 42%까지, 이제 46.2%죠, 사실. 이것까지 지방세 이렇게 치면, 이것도 다단계 누진세로 올라간다 그랬고, 상업세도 10%부터 50%까지 단단계로 올라간다 그랬고, 징여세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도 이제 6억 정도의 기본생활 재산가의 공제 후 나머지 주택 차익이 0.5%부터 쭉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라는 것은 이제 각 그 소비자가 내지만 타인이 징수를 납부하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물건값의 10%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모든 물건값이 10%다 이런 얘기예요. 개별소비세는 이제 약간 고가품이나 기중품, 특별수 제화에 대해서 또 별도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 특별소비세 같은 것이죠. 주세는 술 먹을 때마다 술값이 50% 이상이 달아 술병의 한 병이 값에 한 60%가 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세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세, 계약서마다 0.2%도 붙이는 게 있고, 증권거래세, 주식거래 금액이 0.5%, 아니면 상장법인은 이제 다른 또 목적세가 나가야 되니까 0.1%, 0.15% 이렇게 붙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간접세라고 그러고, 특별히 또 국세 중에서 목적을 취한 목적세, 그래서 교육 목적을 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중요한 나라죠. 사람밖에 없는 나라니까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세, 각종 세금의 20%가 이게 붙는 이제 추가 붙는 세금, 썰택스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까지 차 운전하면 부정한 가스 뿜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기름값의 50% 이상이 바로 이런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각종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20% 더 붙이는 게 있어요. 농어촌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지원한다. 농어촌을 지원한다. 차량 때문에 가스를 없애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세금이 바로 목적세죠.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3개에서 13개에다가 관세까지 치면 14개의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지방세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어떤 그 제도를 활용하는 용익세. 그래서 이제 취득재산을 하면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하면 거기에 재산 관리가 되고, 등록면허세, 면허 같은 거 관리해주고, 이제 뭐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만 내는 거지. 뭐가 이름만 써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세, 재산을 관리해준다. 뭐, 소방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관리해주는 거 맞죠.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게 소방, 뭐, 또 경찰, 뭐, 이런 것들 말하고요. 소비세, 담배를 소비한다. 그럼 담배 소비한 연기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너 그거 세금 내라. 뭐, 그런 얘기예요. 지방소비세, 지방에서 어떤 소비세를 부는 거예요. 레저세, 가서 경마장이나 경연장 가서 막 이제 하면 이제 신난다. 거기다 소리 들고 옆 사람한테 소리 냈으니까 이제 레저세 내라. 기분 좋았지? 레저세 내라.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이고, 그
그다음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좀 이게 다 소득에 대해서 붙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의 14가지, 그다음에 지방세 11가지 하면 25개의 세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25개 기억도 안 나죠. 여기서 쭉 보고 기억이나 하세요, 한번. 이런 25가지 세금을 내서 이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세수가 약 한 400 내지 500조 정도가 우리나라의 총세금이고 우리나라의 GDP가 약 한 2천조 원이 되니까 2천조 원의 25%인 500조 정도가 담세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법인이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이 내는 세금이 국가 총 GDP의 25%인 500조를 내서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 이제 이 시설 투자도 하고 국가하고 또 국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세금 이 25개가 우리의 활동, 인간의 활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의 어떤 활동 때문에 이런 세금이 붙느냐. 우리 인간은 이제 탄생해서 성장해서 성인 노력 사망을 하는 이제 시간의 개념을 경과하면서 공간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집을 사기도 하고 자동차 사기도 하고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소득활동, 소비활동, 재산활동, 추석사, 놀기 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또 수반되는 것이 옷도 사고 음식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래마다 이제 이 모든 세금은 있던 거래마다 소득마다 소비마다 지산치익마다 이게 다 이게 경사 이게 신나는 활동이죠. 이게 권장하거나 각자 기분 좋은 활동들이에요. 기분 좋은 활동들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게 있냐? 기분 좋았지? 쓰레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쓰레기철 누가 하니? 나 정부에서 하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멋진 행위 할 때는 신나는 행위, 자랑스러운 행위, 야, 이거 폼난다. 나 기분 좋다. 하는 행동할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 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임금, 급여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소득세를 냅니다. 그죠? 거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붙게 돼 있죠. 또 나중에 30년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또 있어요. 있고 회사에서는 또 우리가 원재료 사고 인건비 내고 각종 경비 낸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일부 법인세를 내고 법인세에 또 플러스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할 활동이 있는지 이렇게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같은 게 중심으로 발생하고 여기서 받은 월급으로 여러 가지 자동차를 사요. 그럼 자동차세를 내게 되고 띠띠빠빠하고 움직이면 주행세, 기름값의 50~60%가 이런 주행세, 즉 여기 기름값의 50%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 차 운영하고 기름, 에너지, 환경 이런 세금이 이제 50~60% 되는 것이고 또 자동차 살 때 여러분들은 취득세도 냈을 것이고 또 부가세를 또 내죠. 또 이것도 또 이 고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까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경차 같은 데 안 붙어 있을 거예요. 부가세, 취득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이제 취득할 때 붙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사고 물론 이제 요새 사람은 자동차 먼저 사죠. 옛날 우리들 60대 먹은 사람들은 이제 집을 먼저 샀어요.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집을 사야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에는 이제 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이 각종 인지세 이런 것들 다 내. 인지세, 취득세, 또 그다음 이제 보유할 때는 보유기간 중에 제한세를 꼬박꼬박 내죠. 꽤 월급 한 달에 어치 월급 같은 정도의 제한세를 내고 그다음 그 제한세 내는 후에다가 이중과세 약간 문제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또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 낸 나머지 금액 추가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완전 중복은 아니고 일부 중복은 됩니다. 이렇게 또 집 살 때는 또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냈을 거예요. 집값에 대해서. 토지값은 안 내는데 집값을 냈을 것이고,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여기 있는 세금 몇 가지를 또 읽어내는 것이고, 또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옷 살 때 여기다 부가세 당연히 붙죠. 음식도 채소 말고는 다 여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술, 주세가 붙고, 담배 소비세가 붙고, 이렇게 여기 있는 세금을 하나씩 긁어서 신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재밌어 활동하는 거엔 항상 세금이 붙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간접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이런 것을 내고 있는 것이다.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소득활동, 소득세 냈죠? 소비, 재산, 주식투자, 증권거래세 내는 것이죠. 신나게 놀아요. 어디 가서 경마장, 경륜장 가서 놀면 레저세가 나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서 있고, 여러분이 이제 성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이제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제 미리 돈을 줬어요. 그럴 땐 증여세를 내는 것이죠. 증여세. 그럼 자기가 노년이 돼서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는 거 죽은 다음에 자기가 낼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상업세를 내는 것이죠. 이 증여세 상업세 낸 걸 가지고 탄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탄생 축하금 요걸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상업세 내면 상업세 낸 걸로 탄생 축하금 내고 또 이렇게 성장할 때 지원해주고 학비도 일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세금이 돌고 도는 것이다.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종의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다 되어 있고, 취득 구매, 취득 등록세가 있고, 또 재산 활동, 생산, 구입, 취득, 재산 활동, 또 정부 용역에 대한 관리 능력을 이용하는 등록면허세 같은 거, 고가 기준품에 대한 개별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다 결국 다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피부적으로 잘 느끼면서 내는 세금은 이제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나이가 죽을 때 상속세, 죽기 전에 받는 건 증여세,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가주택, 중저가 이상 이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물건 모든 게 부가세는 붙었을 것이고, 또 웬만하면 비싼 거에는 또 개별소비세 붙었을 것이고, 술 먹을 때 수세, 술값의 50% 이상, 인지세, 이런 부동산 계약서나 계약세 무조건 인지세가 붙어요.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 말 때마다 다 데일리 투자, 단타 거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가지고 뭔가 소비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약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모범 납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붙어 있어가지고 술, 담배 연기 속에서 50% 이상의 담배 소비세가 정부로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여지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빠지니까 이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왔을 것이고, 다 내는 것이죠. 교육세, 각종 세금이 20% 여기 다 붙어 있는 것이 교육세. 이런 것들, 기름차 탔을 때마다 농어저축별세도 이제 여기에 각종 감면에 대해 20%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바로 구청, 도청, 또 군, 동사무소 이런 데다 내게 되는 세금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활동 자체, 사회활동 자체가 세금이 자동으로 붙어서 댕기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이라는 게 여러분 생활하고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열심히 활동하는 소득활동, 소비활동, 재산활동, 또 생산활동, 또 투자활동, 또 취득활동 이런 거에 그대로 세금이다 한 1-20%씩 딱 붙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총 GDP 2,000 내지 2,500억에 한 25%내지 20% 이상의 세금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가 또 지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그것은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활용하는 수단의 장치, 국가 공권력, 이것이 바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것이 물러내지거나 이것이 잘못되면 국가가 서서히 악화되는 것이고, 재정이 악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국가 디폴트 의미에 이게 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의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잘 활동하도록 모든 규제를 풀고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야만 여기서 많은 세금이 창출돼서 국가가 굴러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것도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규제가 많고 회사 다니는 것도 복잡하고 다른 행위에 대해 규제가 많으면 이런 활동에서 세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활동이 될 때 세금이 왕성해지고 국가가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 얘기였습니다.